그러니까 짠 거, LFP고 뭐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자동차를. 근데 로봇은 지금 2천만 원.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싸니까 아직은 그 생산 현장에 쓰이는 건데 로봇이 확대가 많이 되면은 로봇 원가도 내려가겠죠. 근데 로봇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로봇을 1, 20만 대밖에 안 되고 한 100만 대 이상 돼야지 그게 원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혁신적인 배터리 원가는 올라가더라도 밀도가 높아져야지 충격을 줄이고 이게 와구가 떨어져야지 2028년이고 30년이고 이게 의미 있게 생산 성장부터 들어가고 우리한테 주는 휴머노이드예요. 헷갈리는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할 때 내 개인 개처럼 하는 거는 강아지처럼 하는 거는 원가가 한 5,000불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은 원가에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야 돼요. 100만 대 이상. 근데 이게 로봇이 말이에요. 자율주행 만드는 거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로봇도 이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비용이 로봇이 우리 그 자율주행보다 실제로 더 많이 들어요. 재료비는 떨어지는데 실제 얘를 로봇을 아까 그렇게 하려면은 단순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하려면 AI 드리븐된 로봇이에요. AI 드리븐 로봇은 이른바 피지컬 AI의 끝판왕이거든요. 피지컬 AI 끝판왕은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여러 환경, 자율주행은 특정한 환경 자동차 내지만은 거기 인터페이스하고 인바이러먼트지만은 로봇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되고 원가가 부담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생산 현장에 자동차 생산 현장에 옵티머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약간 비싸더라도 제한된 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로봇도 진짜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5%다 10%다 이런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원가가 10,000불이 아니고 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10번 충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한두 번을 끝나려면 밀도가 2배가 아니고 3배, 4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면 전고체도 첫 번째 전고체가 아니고 2배, 세 번째 리비전 되거나 아니면 리튬 황 아니면 뭐 리튬 에어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3, 4년, 5년 내에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20,000불짜리라도 10,000불짜리라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의 생산성이 전기차, 자동차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배터리 문제가 있고 원가가 낮아져야 되니까 옵티머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아직 일반 자동차 업체까지는 아직 그 밸류를 가지 않은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기차 자체는 그리고 관계는 전기차는 워낙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20% 정도 20% 하는데 그걸 많이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전체 차지하는 게 40% 50%인데 그 싼 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LFP 우리가 우습게 얘기했던 중국의 그런 LFP가 중국 시장 중심으로 큰 거죠. 아까 전 세계 2천만 대 자동차 전기차 중에서 67%는 중국입니다. 중국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2천만 대 중국이 67%고 미국과 유럽은 한 20%가 안 되고 작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LFP가 사용 안 되겠지. 근데 그 나라 미국, 유럽도 만약에 가격이 센시티브해지면 LFP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도 그런 LFP 준비하고 나오려 하는데 중국보다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가가 이슈가 되고 LFP 중심으로 한 중국의 BYD가 이런 거는 한국 시장도 들어오려는 거죠. 샤오미도 들어오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 중국 난방하다 보니까 지금 리얼리티 채널에서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전망이 쉽지가 않은 거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된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지금은 나쁜 거고 신모델을 나와서 3, 4월 때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내러티브는 다 좋은데 그게 지금이냐 그냥 이건 또 5월달 이랬다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섞여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흥분했던 이른바 몇 가지 양극재 그런 회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멀어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돼서 그 주가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5년이 2030년에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 지식의 한계 내지는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극재, 전고체,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는 업체 그런 업체는 좀 빨리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LG엔소 같이 큰 업체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테슬라만 의존한 게 아니라 여러죠. 유럽 지역도 뚫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런 걸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수록. 근데 모든 업체가 과거처럼 올라갈 수 있다 5년을 보더라도 만만치 않고요. 아까 그 배터리 그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고 LG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야 되고 아이러니하게 돼요. 테슬라가 완전히 그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완벽하게. 지금 테슬라가 완벽하게 잡지 않습니다. 전기차에서. 근데 혹시라도 그 테슬라가만 좋아서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자율주행 도배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포함해서 다른 자동차 또는 전기차, 자동차 그 업체들의 위상이 경쟁이 됐을 때
밑에 있는 서플라인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유음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 바에서 그것이 완전히 전 세계 시장에 다른 거 다 주고 80% 가져가 이런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그 동시에 한국 2차 전지 갖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도미넌트 한다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는 다 죽는다 대부분 그런 시장을 갖고 계신 분이 테슬라 갖고 계신데 2차 전지를 갖고 한국의 주식을 물려서 갖고 있다 이건 사실은 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같이 안 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오히려 LG 엔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아까 자율주행차 이거 뽑고 전기차하고 배터리 해가지고 부응할 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업체들이 중국 업체 거 쓸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배터리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 배터리 쥐었다서 영원히 뒤지는 게 아니니까 그 시장이 내 거라서 다 될 것이냐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올라갈 때는 그게 다 한국의 배터리가 다 차지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청순의 이상한 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는 다시 가기는 뭐 10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실 내로 근실 2, 3년에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